안녕하세요. 이제 급전세도 잘 안 나간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건만 5만 건을 돌파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세 가격이 우두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전세란 말도 있죠. 역전세가 뭐냐? 원래 10억 하던 전세가 갑자기 시세가 6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4억을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발 살아달라고 얘기하면서 4억 원 상당의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는 거예요. 돈을. 이걸 역전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전세 현상이 대폭 늘어나고 있답니다. 반포에 아파트 전세 가격이 14억 이러다가 지금 8억으로 내려가고 갑자기 우두두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또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요. 이건 8개월에서 14개월 뒤쯤 나타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3년까지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무조건이랍니다. 이제 전세가 5, 6억이던 게 1, 2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 난리 나는 거죠. 괜히 집 사서 이제 그런 꼴 당하는 거죠. 예전에 용인에서 12억이던 게 3억 5천까지 떨어졌답니다. 지금 벌써 인천은 반토막입니다. 8억이던 게 4억 됐습니다. 지금은 하락장 초입입니다. 전세 못 돌려줍니다. 전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면 재산 다 날린다고 봐야 됩니다. 5억에서 3억으로 전세가 떨어지면요. 이자 8% 계산해가지고 월 200만원을 거꾸로 줘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주인들이 이제 생지옥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만 집주인이지. 거지같이 사는 게 지금 현재 집을 산 영끌한 사람들의 신세라는 거죠. 미분양도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죠.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벌써 8% 돌파입니다. 내년엔요. 10%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주택구입자의 44%가 시용대출까지 같이 했답니다. 미치는 거죠. 주택구입자의 절반이 시용대출까지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연끌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돈을 더 이상 땡길 데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맞다라는 거죠. 지금 인천의 30평대 아파트 전세 1억도 나오고 있답니다. 1년 전에 비해가지고 전세 물량이 폭등이죠. 아파트 분양 받으면 입주할 때쯤 해가지고 전세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제 소유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집값 오르면 오른 집값 또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남기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동탄, 수원, 용인, 안산, 평택 등의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열됐던 게 이제 점점 진정되는 중인 거죠. 앞으로 23년, 24년, 25년, 26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얼마까지 내려갈지 사실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저렇게 내려가면 덩달아서 매매가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 자체가 없고 살려는 마음을 먹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못 삽니다. 근데 어쩌자고 정부는 기준금리를 계속 저렇게 올리는 걸까요? 물가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이 너무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 4%면 한국은 5%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반대가 되어 있죠. 이미 한미금리, 기준금리 격차가 1%가량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지게 놔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우려스럽죠. 더 염려스럽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3.25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3.5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안 그래버리면 한미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꽤나 어렵고 꽤나 삭막한 상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일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상계동에 상계 주공아파트 이런 데가 뭐 집값이 뭐 6억이니 8억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두고 봐야 되죠. 한때는 7천만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많이 가격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도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3년, 24년, 25년, 26년이 되면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이 되는 것도 확실시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용산에 9억 10억 하던 집이 1억 4천까지 되고 엄청났다고 합니다. 용인의 50평대 아파트가 3억이 된 적도 있었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3만전자 그 이하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은 특히나 부동산은 제일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놓고 안 판다, 평생을 가져간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잖아요. 안 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든 평생 가져가면서 월세 받는다, 배당 수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금리를 높을 때는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아야 된답니다. 또한 금리가 높을 때 정말 자기 돈으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두고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고, 지금 말고 몇 년 뒤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전세 끼고 갭 투기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뭐 저기 경기도 쪽에 1억짜리 집을 1,000만원 주고 9천만원 월세 주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 6천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천만원 줘야 되는데 20대에 사회초년생들도 그렇게 갭 투기해서 산 것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입장인데 부동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불로소득을 탐냈던 대가를 치르는 거죠. 나이가 많건 적건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좀 더 성실하게 사는 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이고 좀 어처구니 없어 보여도 묵묵히 자기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잘 지켜낸다, 현명해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